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T6 사출 불량으로 미 교관 사망, T7의 더 어두운 그림자, 이런 주제와 한국이 루마니아에 K2 전차의 신속 배달을 보장했다는 소식, 그리고 수리온이 다음 달에 마지막 헬리콥터를 육군에 납품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T6 프로펠러 훈련기가 지상에서 사출 훈련을 하다가 교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카트리지 불량, 이런 걸로 압축되어 가는 겁니다. 이 사고로 젊은 교관, 그러니까 공군 대위가 현장에서 심하게 다쳐서 다음날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 공군이 지금 T7 훈련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 공군이 조종사 희망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종사 지원자들에 대한 신체적 조건을 다 완화를 시킨 겁니다. 신체적 조건이라는 것은 키나 몸무게 이런 것이 맥시멈이 있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사출 좌석이 더 운용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비싼 걸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T6 훈련기와 보잉이 미 공군에 납품하기로 한 T7 훈련기가 사출 좌석을 납품하는 회사는 다르지만 방식은 아주 흡사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캐노피가 좌에서 우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T50은 캐노피가 앞에서 뒤로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방식이 훨씬 고가고 사출 방식도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T6, T7, 우리나라의 KT1 이런 저가형 훈련기들이 캐노피를 좌에서 우로 여는 스타일인데 이게 캐노피를 고정하는 고정바가 길기 때문에 탈출을 할 때 캐노피를 통째로 날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비상시에는 폭약으로 이 캐노피를 파를 시켜야 됩니다, 먼저. 그런데 T50 같은 경우는 고정바가 작기 때문에 먼저 통째로 캐노피를 동체에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사출 좌석이 작동하는 방식이라 안전한 겁니다. T7의 사출 좌석 문제는 캐노피를 화약으로 먼저 터뜨려서 깨트린 다음에 사출 좌석이 작동돼가지고 그 깨진 틈으로 조종사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때 뇌진탕의 위험이 있고 좌석과 캐노피 상호 간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가 허리를 펴기 전에 낙하산이 작동되기 때문에 척추 골절이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주로 속도가 느린 프로펠러 훈련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잉이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트기에다가 이 시스템을 세팅을 해버린 겁니다. 보잉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캐노피가 먼저 훌러덩 날아가 버리고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사출 좌석이 작동돼가지고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밀락 문제 등등 T7 훈련기가 미 공군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기는 아주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은 외신들이 K2 전차의 실사격 시험을 끝낸 루마니아 정부에 한국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약속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K2 전차가 루마니아 사격 훈련장에서 사격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나돌아다니면서 밀매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사격 시험은 완벽하게 잘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레드백에 대한 실사도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K9 자주포와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천무, 방공 미사일 등 모든 방산 물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된 품질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는 외상으로 모든 물자를 갖고 가고 또 발주 수량도 맞춰주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네 방산 물자를 좀 사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현찰로 방산 물자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리온 헬리콥터가 육군과 공급하기로 했던 헬리콥터 220대를 다음 달에 모두 납품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00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니까 20년 동안 220대를 생산해서 육군에게 납품을 완료했고 파생형으로 생산 납품한 기체까지 합치면 모두 300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헬리콥터의 기어박스를 완전 국산화한 그런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